그 남북주하고 바이오주, 바이오가 좀 더 강했죠. 바이오와 남북주의 대결인가? 일단은 바이오가 더 강한 모습인데 오늘은 또 남북주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북주는 오늘 재료가 없이 그냥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 바이오는 이제 재료가 좀 있었죠. 치매 치료제가 최초로 개발됐다. 최초로 성공했다. 성공했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젠 얘기가 나왔고, 바이오젠 얘기가 나왔고, 중국의 회사 이름이 뭐더라? 그린 뭐 있었죠? 그 회사. 그래서 우리 해초류를 좀 먹어야 되겠다. 옛날에 중국의 어느 마을에서 바보 마을이 있었는데, 그 바보 마을은 굉장히 벽지였대요. 그래서 봤더니만 이제 다시마라든가 미역 같은 거를 전혀 안 먹어 생긴 요오드 결핍이었다. 요오드 결핍. 그냥 단편적인 얘기인데, 이번에 중국에서 나온 치매 치료제는 갈조류, 그러니까 다시마나 미역이라든가 톳 있죠, 톳. 요런 것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만든 치매 치료제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좀 겨울이니까 이제 생미역 나오지 않습니까? 생미역. 아마 12월 달쯤 되면 아주 생미역이 맛있게 나올 텐데, 제가 이제 날미역 같은 거 좋아합니다. 바닷가 출신이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집사람이 사왔는데 먹어봤더니 아직은 맛이 좀 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올겨울에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마나 미역이나 생미역, 날미역, 생미역 요거 좀 많이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모습들, 지수가 2100을 돌파하니까 부산 기장미역 좋습니다. 부사님. 지수가 2100을 돌파하니까 파죽지세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요 정도로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은 그건 도둑놈이겠죠. 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때는 워낙 급락을 했다가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이 정도 올라갔지만, 지금 그 정도 올라간다면 진짜 단숨에 2250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건 또 도둑놈 심보고, 그쵸, 도둑놈 심보고. 어쨌든 이제 장기 평선을 드디어 돌파했다라는 거. 그래서 기대감은 큽니다. 요 장기 평선을 이탈할 때도 참 지수라는 게 이렇게 딱 모아놨다가, 그죠? 이탈을 안 하려고 참 이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다가 이탈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길을 많이 썼죠. 길을 많이 쓰다가 결국 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탈을 했죠. 탁 이탈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이탈하니까 못 올라가다가 쌍바닥 찍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하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200일선 처음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240일 도전하고 밀렸다가 다시 200일 도전하고 또 60일선 밀렸다가 여러 번 이제 노력 끝에 다시 240일, 200일 되면 갔다가 이제 돌파하는 이런 참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거 누가 시키지 않은 건데 어쩜 이렇게 예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해나가는지, 그죠? 돌파를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다가 탁 돌파해 나가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결국 기술적 차트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니까 인간 자체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의 모습. 인간의 한계, 인간이라는 것의 어떤 걸음걸이가 바로 이런 걸음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 인간의 걸음걸이를 딱 보는 것 같아요. 지지 돌파를 하면은 쭉 올라갔다가 추가적으로 돌파를 못하니까 결국 모여가지고 이탈하니까 다시 돌파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또 돌파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면서 참 인간이 노력하는 모습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다수제적인 노력하는 모습, 쌍바닥 찍고 올라가서 이제 돌파하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요 차트라고 하는 것, 주식시장의 차트라는 것, 이 기술적 모습이라는 것이 다수 대중이 모여서 만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속성.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개걸음 있죠, 개걸음.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걷지 옆으로 기어다니잖아요. 옆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을 이제 본인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죠. 개는 옆으로 간다.
그 큰 그루는 뭐 그렇게 뛰고, 또 뭐 길이는 목이 길어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다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 인간의 모습도 참 특별하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 만약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본다면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빤히 알겠죠. 신이라면. 전국에서 기장미역이 최고입니까? 알겠습니다. 기장미역.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제가 쭉 좀 봤고, 그래서 종합지수는 현재는 2150을 지금 이제 거의 왔기 때문에 내친 김에 예를 들어서 한 225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2250까지도 갈 수 있는데 한 방에 가지 못할 거예요. 한 방에 가기에는 에너지가 아직 좀 약하죠. 그래서 한 방에 가지 못하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아마 2250까지 시도하는,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오늘 이제 그 지수는 그랬는데 종목들의 모습도 봐야겠죠. 종목들 어땠는가 하는 건데, 먼저 대형주들 수급이 어제 그저께는 기관이 많이 샀고 어제는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고 오늘은 또 외국인이 좀 샀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2,300억 샀어요. 기관은 4,000억 샀다가 어제 오늘은 좀 팔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뭐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 평범한 모습이에요. 외국인 사고 기관 팔고 그 정도고, 또 종목들 보니까 대형주에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그냥 조정, 뭐 삼성은 올랐지만 나머지는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 자동차 그렇고, 오늘 그 삼성중공업이 그 해양 플랜트 수주를 거의 받은 듯이 보였다가 놓쳤다 그러죠. 그리고 그다음에 건설주 최근에 올라오다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이고, 네이버 카카오 여전히 뭐 단단합니다. NHN 한국사이버헬스까지 단단하고, 그리고 오픈뱅킹이 시작됐는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카카오가 승자가 될까요? 아니면 KB금융이나 이런 이제 기존 은행들이 건재할까요? 또 은행주가 증권주가 올라오다 오늘 조금 조정이고, 호텔 신라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게 오늘 특징입니다. 유통업종들이 좀 강하게 올랐어요. 완전 바닥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호텔 신라도 완전 바닥입니다. 면세점 관련된 그런 것들 완전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죠. 신세계 마찬가지고, 신세계도 이제 거의 바닥에서 좀, 이마트 역시 뭐 적자 났다 그래서 한없이 내려가다가 드디어 이제 오랜만에 지금 올라왔죠. 진짜 30만원 하다가 지금 12만 5천원 차. 그러니까 지금 그 지수가 지금 같은 작년도 고점에서부터 안 내린 종목이 없어. 보면은 이마트도 30만원 하다가 반토막 더 났죠. 현대백화점, 이렇게 뭐 유통주들도 그렇게 정말 많이들 내렸습니다. 내렸고,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올라 그런 거예요. 롯데쇼핑도 그렇고요. 롯데쇼핑은 한국 최고의 기업인데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50만원 하다가 13만원. 야, 이게 뭐 이렇게 되나? 이게 원래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주신하게 참 어찌 보면은, 아니, 이제 중소형주들 무슨 요즘 바이오주 많이 내렸다고 이런 얘기 하지만, 아니, 이런 롯데쇼핑 이런 것들도 2011년도 고점 50만원, 49만 5천원 하다가 이게 13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가 되는 건가, 이게? 아, 그렇습니까? 제가 헬스를 그래서 며칠 쉬었습니다. 오늘까지 쉬었어요. 지난주 제가, 일, 월, 화, 수, 오늘까지 쉬었어요. 4일을 쉬었어요. 4일 쉬니까 괜찮은데요? 예, 두산중공업도 그렇죠. 4일 쉬었으니까 이제 좀 다 나왔습니다. 오른쪽 팔이 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또 헬스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나가서, 헬스 나가서 또, 운동하니까 정말 좋아요. 운동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시장의 특징, 어제 바이오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바이오에서 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ABL 바이오가 요렇게 참제 바닥을 많이 기다가 어저께 급등했다가 오늘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유틸렉스도 3일 올랐다 조금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조정의 모습이 참 좋죠. 앱클론도 뭐 앱클론 조정은 없네. 파맵신도 좋은 모습이죠. 이중항체 좋은 모습이고, 메지온이 23만원까지 왔어요. 메지온이, 이거 참 메지온 진짜 잘 가나. 옛날에 그 바닥에서 올라올 때도 정말 많이 올라왔다 그랬는데 이 메지온 정말 23만원까지 올라가네요. 참 어디까지 가는 건가.
한올바이오는 좀 오늘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근데 크게 밀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셀리드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거는 최근에 GMP 공장 만들었다는 재료가 있었죠. 또 주가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어제 좀 올랐고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성남에다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한 GMP 공장을 만들었다. 33억을 투입했다. 그래서 앞으로 세포 치료제하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카트를 포함해서 하겠다. 카티 뭐 그런 얘기인데 뭐 하여튼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제품화 시키는 그런 이제 GMP 공장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기대감. 셀리드 오스코텍은 원래 이제 파이프라인이 꽤 많은 종목이죠. 이거 주가 잘 올라가다가 하루 밀렸는데 모양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더 밀리면 또 사볼만 합니다. 그다음에 알테오젠, 헬릭스미드, 신풍제약 요것도 최근 며칠 올랐다가 오늘 밀렸는데 모양 괜찮고 신풍제약, 제일약품은 신풍제약하고 제일약품은 이제 뇌졸중이죠. 뇌졸중. 제일약품도 간단해요. 바닥에서 또 뇌졸중. 신신제약은 이제 패치제. 지난번에 이제 아이큐어가 셀트리온하고 이제 치매 패치제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치매 패치제의 원조가 신신제약이죠. 그리고 또 이제 모양이 좋아요. 내일 모레 잘 보다가 또 급등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양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텔콘 RF는 오늘 밀렸는데, 이틀, 2, 3일 급등하다가 이제 오늘 밀렸죠. 근데 텔콘 RF랑 똑같은 게 KPM 테크. 그러니까 비보존에 지분 갖고 있는 데죠. 텔콘 RF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이제 KPM 테크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뭐 주가 별로 안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텍 파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분 갖고 있는 거죠. 비보존에 지분 갖고 있는 거. 비보존은 현재 64,000원까지 와 있죠. 비보존. 최근 들어 쭉 올라왔습니다. 10월달 중순부터. 그 다음에 이제 IQ는 어제 상 갔다가 오늘은 좀 밀렸고, 그 다음에 셀리브리도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 한 3일 급등 나오다가 오늘은 조금 밀렸어요. 셀리브리. 그 다음에 펩트론, 메디프론, 이게 다 이제 치매 관련된 거죠. 치매 관련된 거. 펩트론도 치매 관련된 거 있고, 그 다음에 메디프론도 그렇고, 치매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요즘 치매가 새로운 유행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쭉 말씀드렸죠. 치매를 연구하자, 치매. 그 다음에 명문제약이 시트리니 이런 게 다 치매 관련이고, 차바이오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도 줄기세포로 이제 치매를 많이 연구하고 있죠. 차바이오, 뭐 마크로젠, 판미셀, 줄기세포를 전문하는 게 더 그렇고, 그런 것도 좀 강조다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오늘 남북재료주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남북재료주가 이게 이제 어제는 이제 조금 이제 긍정적 뉴스가 나왔죠. 그게 이제 국정원에서 이 12월 정상회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어제는 뭐 별로, 갭 상승했다가, 매물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마무리했단 말이죠. 갭 상승했다 매물 나오는 모습. 그런 모습 마감이 됐는데, 어제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 느닷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부산산업은 이제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장 초반에 9%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고, 푸른기술은 거의 뭐 한 20% 갈 듯이 막 올라가다가 16%에서 밀렸어요. 16%에서. 그 다음에 대아TI, 다 철도주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마이스터 6% 올랐고, 차트의 모양들은 슬슬 갖추어져 가요. 일신석재, 이것도 뭐 차트 모양은 좀 갖추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용평리조트,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난티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지만 차트는 좀 바닥을 굳히는 모습 같죠. 그러니까 다중 바닥 뭐 그런 차트가 됩니다. 요렇게 올랐다가 밀려 다시 다중 바닥을 형성해가는 지난 9월 달의 모습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올라갔다 다시 밀려서 행보합니다만은, 어떤 아난티의 모습도 뭐 나쁘진 않은, 바닥을 다졌다는 거죠.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아침에 아까 장중에 이제 한창도 그랬습니다. 한창도 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가다 좀 밀리긴 했지만 모양 자체는 참 이쁘게 만들어진 쌍바닥 모양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쌍바닥.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도 차트 모양들은 괜찮아요. 인디F, 그 다음에 신원도 뭐 비슷하게, 인디F나 신원이나 차트 모양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좋은 사람들 차트가 더 나온지 모르겠어요. 깊은 바닥이 하나 있고, 이제 그 헤드앤숄더의 끝에 거꾸로 된 역 헤드앤숄더 모양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들은 역 헤드앤숄더니까 패턴 자체는 괜찮다라는 거죠. 나머지 이제 다른 종목은 이제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고요. 어쨌든 간에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온다. 근데 이제 엊그제부터 좀 좋아지는 것이 이 SOC가 좋아져요. SOC가 좀 좋아지는데, 우원개발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어요. 우원개발이 이렇게 스타트를 탁 끊었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그저께 힘차게 올라왔고, 어제도 좀 들락날락했고, 우원개발 모양 좋죠. 하여튼 거래가 들어왔어요. 우원개발이 거래가 한번 들어왔고, 우원개발이 거래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특수건설이 또 힘차게 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저께 들어오고, 어제 음봉이고, 오늘 또 거래 들어오고, 그러니까 모양은 좋아요. 우원개발. 그리고 이제 우원개발 올라가니까 특수건설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특수건설도 똑같고. 그러니까 우원개발, 특수건설, 그 다음에 남아토건도 똑 비슷해요. 들어오고 음봉 다시 양봉. 오늘 쭉 올라가다 밀리긴 했지만 남아토건 그렇고, 남강토건도 이제 그 북한에서 옛날에 공사를 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강토건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SOC가 지금 현재 동아질도 좀 비슷한가요? 우원개발, 특수건설, 그 다음에 이제 남아토건, 그 다음에 오늘은 뭐 남강토건, 뭐 동아지질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좀 뜨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외에 이제 시멘트가 이제 요즘은 이제 고려 시멘트가 참 끼가 있어요. 고려 시멘트가 조금 있다가 밀린 듯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올라줍니다. 고려 시멘트. 고려 시멘트 올라가면 또 삼표 시멘트 따라 올라가죠. 따라 올라가다 오늘 확 밀렸습니다만, 삼표는 올라가다 많이 밀렸죠. 따라 올라가다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고려가 가면 3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신양에도 항상 좀 시도는 많이 합니다. 요즘 시도는 많이 해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남북주의 모습은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끊었던 것은 철도가 끊었고, 그러면서 철도가 올라가니까 금강산이 따라서 딱 올라오다가 바로 이제 이 SOC 쪽으로, 도로 SOC 쪽으로 좀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멘트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으로 순환 매수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흐름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모양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이제 흐름으로 쭉 가고 있는데, 오늘 재료들을 좀 볼게요. 오늘 이제 그 뉴스들 재료들을 쭉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쭉 한번 보면은, 먼저 이제 가장 그러니까 이제 그 미시적이 말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좋은 재료들이 좀 나왔어요. 거시재료 나왔는데,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2008년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CDS라는 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 영어로 나온 게 없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용부도 스왑이죠. 신용부도 스왑. 그러니까 스왑이란 말은 돌려받는다는 얘기니까, 어떤 이제 채권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국채라든가 또 어떤 개인 회사채 있죠, 회사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국채를 샀어요. 국채 샀는데 요거가 이제 부도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부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날 경우에 원금을 전액 돌려받는 이제 보험을 든단 말이죠. 보험을. 그게 이제 CDS입니다. 그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제 27 베이스 포인트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0.27%라는 얘기거든요. 0.27%.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채권을 샀어요. 근데 1억에 1%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7만 원만 내면 27만 원 내고 보험을 가입하면 욕하지 말고요.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우리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요. 정치 얘기하면 친구하고 의절한대요. 의절. 아주 친했던 친구하고도 의절하는 게 정치라 그럽니다. 정치나 종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이 기독교 믿는 사람한테 니네 기독교 잘못됐다고 막 욕하면은 기독교 믿는 사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든가 종교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특히 친한 친구 사이에 잘못 가면 이제 의절합니다. 의절. 그래서 그런 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1억 채권을 사면은 1억 채권을 샀는데 이게 부도날 경우에 27만 원 보험을 가입하면 전액 돌려받는다. 이게 이제 27 베이스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27 BP. 그래서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래. 최저치. 글로벌 금융위기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상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좋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이게 최저치라는 얘기는 신용 상태가 최상이다는 얘기입니다. 신용 상태 최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어쩌고 보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신용 상태가 최상이다. 2008년도 이후에 한국의 신용 상태는 최상이다는 얘기입니다. 최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최저란 얘기는 CDS 프리미엄이 최저란 얘기는 그만큼 한국의 신용 상태가 좋다. 달리 얘기하면 한국의 경제 상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 경제란 얘기를 우리가 이제 성장률이라든가 또 무슨 수출 또 고용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한 종합 성적표가 이제 CDS 프리미엄 같은 겁니다. CDS 프리미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에 최저치 11년 만에 최저치란 얘기는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이게 이제 699 베이스 포인트까지 올랐다. 699. 그러니까 거의 이제 7%까지 올라간 겁니다. 7%. 그러니까 1억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부도 났을 때 돌려받으려면 700만 원을 갖다가 보험 내야 돼. 7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7만 원까지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가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국가 또는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부도 위험이 커지면은 높은 CDS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부도 위험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거의 없다. 그리고 이 CDS 프리미엄이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같은 지정학적 위험의 완화로 큰 폭 하락했다. 2017년도 말 53bp에서 2018년도 말에 39 베이스 포인트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bp로. 그래서 이제 북한 위험이 약해진 것도 우리나라의 신용부도 CDS 프리미엄이 내려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북 평화가
경제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게 되면, 이게 낮아지게 되면은, 낮아지면, 프리미엄이 내려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돈을 빌릴 때, 이율이 낮아져, 이율이 낮아진다. 이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평화가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것이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율이 떨어지고 국채 발행할 때도 이율이 떨어져요. 국채 발행 이율도 낮아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프리미엄 그런데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신흥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27bp인데 그러니까 0.27%죠. 그러니까 0.27%. 일본이 0.21%, 영국이 0.25%란 말이죠. 그러니까 25하고 21인데 우리가 27이니까 우리가 뭐 영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중국은 38 베이스 포인트, 인도네시아는 74.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정돼 있다. 대한민국 굉장히 안정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기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안정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기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국계 기관들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CDS 프리미엄이 11년 최저치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정돼 있고 신용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S&P가 오늘 그 신용 등급도 AA로 다시 이제 평가를 했어요. 신용 등급. 오늘 그 신용 등급이 이제 한국 신용 등급이 S&P가 오늘 또 이제 요런 게 전부 이제 우리 그 증시가 지금 왜 올라가는가? 요즘 이제 그 2100을 돌파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이유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2100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요런 이유가 되는 거죠. S&P가 신용등급 AA를 유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2016년도에 AA-에서 AA로 좀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단 말이죠. 요때 한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AA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S&P 말고 이제 무디스라든가 피치 같은 데도 있는데 거기도 전부 현재의 그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게. 그래서 뭐 요런 얘기들은 하지만 S&P는 노동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은 신용등급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좀 떨어지죠.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찾아야겠죠. 그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스테이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그 스테이블이라 그러죠. 안정적. 네거티브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6개월 내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신용등급하고 신용등급 전망이 있는데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의 경제 기초 여건을 해칠 정도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북한과의 이제 지정학적 위험 이것이 경제의 그 펀더멘탈 기초 여건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스테이블로 AA 이렇게 이제 유지한다. 이제 그렇게. 이것도 이제 우리 증시에는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 매수에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던 CDS 프리미엄이 27 베이스 포인트까지 내려갔다는 거하고 S&P가 한국의 신용등급 AA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증시에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 그리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포트 전 대사가 북한의 상황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 같지 않고, 오늘 좀 중요한 얘기는 요런 거 한번 읽어볼 필요 있습니다. 오늘 조엘 위트, 그니까 이제 오늘, 한반도 포럼이 있었어요. 한반도 포럼. 그래서 이 포럼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낙관적인 사람도 있었고 약간 비관적인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의도의 콘레드 호텔에서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의 전망과 과제라는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이 심포지엄에서 38루트를 운영하는 위트 수석연구원, 이 양반은 원래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냈다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인데 약간 이 사람은 좀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비관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양반 얘기는 그렇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보는 미래는 밝지 않다. 2018년 이후 진행되어 온 외교 프로세스가 붕괴에 접어들고 있어서, 접어들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로 인해 미래에는 기껏해야 북한과 교차 상태로의 핵위기로 기울일 가능성이 없다. 상당히 이 사람 비관적으로 봐서요. 국무부에서 15년간 근무한 제가 국무부 장관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년 초면은 외교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북한이 협상 테이프에 나온 게 실질적인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김명길 외무성 순화대사와 비건 대표가 이제 만났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온 실무회담은 실패였다. 미국 대표단은 회담을 철저히 준비해왔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 북한은 거의 듣기만 했다. 미국식 표현으로 이들이 협상 테이프에 나오는 건 얼굴에 모래를 던지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거였다. 얼굴에 모래 던지는 얘기는 싸울 때 이제 모래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얘기는 지금 필요한 것은 북미 정상 간의 직접 대화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다.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많죠.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만은 경의를 표한다.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는데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상회담이 있어야 한다. 과거 회담에 견줘서 더 많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에 회담이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내가 기꺼이 평양에 가겠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평양에 가라는 얘기죠. 평양에 가라. 이 양반의 제언은 트럼프 평양에 가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가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가라. 이 얘기예요. 자, 평양으로 가라. 트럼프가 직접 평양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평양에 가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이행을 하라. 이행을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많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또 비건 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을 승진했으니까 북측에서도 최선희가 나와야 된다. 최선희가 나와가지고 비건 대표랑 같이 김명기를 내보낼 게 아니라 최선희하고 비건 대표랑 같이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요런 게 실패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북한은 ICBM을 쏠 것이고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우에 다시 미국은 봉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봉쇄라는 얘기는 이제 해안 봉쇄 들어가는 거죠. 서해안하고 동해안에 항공모함이 들어가서 북한을 봉쇄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훈련을 지게 하면서 또 더 많은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얘기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레온 시글이라는 사람들, 레온 시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레온 시글. 워싱턴에서 알쏭달쏭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트럼프는 분명히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 같다. 이 사람도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 얘기한 거죠.
문제는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존 볼턴까지 경질하면서 리비아 모델은 잊어버리자.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현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약간 좀 다릅니다. 레온 시걸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근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국가부 북한대학원 교수. 그래서 이 사람은 비핵화 협상하고 평화체제 협상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과 비핵화하는 것은 분리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요건 이제 심포지엄에서 구 관리들이 이제 주로 구 관리들 옛날에 관리들이 나와서 약간 아웃사이더로서 약간 좀 비관적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비관적 또 비판적 되게 이제 그 전직 행정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화당 정부니까 민주당 정부의 관료들은 조금 좀 현재에 대해서 비판적이겠죠. 비판적 관점에서 좀 얘기한 건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번에 이제 만약 정상회담이 안 된다면 내년은 이제 대결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올해 12월까지 정상회담이 풀리지 않으면 북미 대결로 갈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 얘기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김종대 의원, 정의당 의원인데 이 양반 좀 진보죠, 진보에서 한 얘기인데 요것도 다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지금 이제 진보 쪽은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건 좀 적극적이고 낙관적이죠. 그러니까 보수 쪽은 반대고. 그래서, 김종대 의원은 금강산 공동정권단을 제안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공동정권단 제안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응할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의 그 관광시설, 북한 금강산의 복합 관광시설은 원래 현대아산이 짰던 거였다. 그래서 현대아산이 짰던 거니까 현대아산이 가가지고 이제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권단을 제안했는데 요거는 북한이 응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강산이라는 데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도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김현철 장관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제재 해적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좀 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재 해제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덜 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이런 프로가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북한이 철거했다는 얘기를 철거했다는 얘기는 철거를 한다는 얘기죠. 철거한다는 얘기 말이 좀 잘못됐다. 북한이 철거한다는 얘기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철거의 주체는 현대아산이다. 남측하고 협의해서 철거하라고 그랬지 않냐. 그건 뭐냐면 지은 사람이 철거해라 이 얘기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 현대아산에 가가지고 철거를 하되 일정을 짜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해야 될까. 현대아산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아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관계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검단 간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의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검단이 간다는 것을 아마 북한에서 오케이 할 것이다. 오케이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 이제 관광시설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썰매장 같은 데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현대아산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업체들 뭐 지금 이제 아난티라든가 이런 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텔, 식당 이런 또 뭐 컨테이너 같은 펜션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이제 현대아산 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 민간업자들이 있다. 여러 민간업자들이 공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가서 정금단을 만들어 가서 그 중에서 없앨 건 모으고 놔둘 건 못하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종대 의원 얘기로는 북한이 응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응할지는 좀 봐야겠죠. 제가 오늘 현대아산을 갔다 왔는데, 그동안 대북 접촉을 해오신 사업 주체들이 전부 만났다. 그동안에 이제 현대아산에 있던,
대북 관련 관계자를 전부 만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 주체들도 만났다. 그래서 이제 곧 북한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가서 철거 문제를 협의하면서 북한 쪽의 진위를 명확히 확인해보자. 북한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곧. 그래서 북한이 압박하는 진짜 의도가 뭐냐? 이게 단순한 압박용이냐? 실제 한국을 포기했다는 얘기냐? 이 점이 가장 궁금한데, 현대아산 측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저래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100% 공감을 했다. 하여튼 이제 현대아산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지시한 내용은 남측 시설을 철거해버리고, 훨씬 더 대규모의 초현대식 복합관광 레저 시설을 짓겠다. 이런 얘기란 얘기죠. 남쪽이 만들었던 거는 아주 옛날에 만든 건데 아주 너무, 낡았고, 또 뭐 굉장히 좀 허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다 없애고 대규모로 현대식으로 복합관광 레저 시설을 짓겠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이제 그랜드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현대아산 측에서는 우리도 거기에 함께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란 거죠. 그래서, 이 그랜드 플랜이라는 것이 옛날에 현대아산이 다 짜준 거란 얘기입니다. 짜준 거다. 현대아산이. 옛날에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거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제 거래가 끊기면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현대아산이 원래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던 그런 내용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설 철거하고 좀 관계가 좋아진다면 현대아산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한국 기업들 들어가가지고 그랜드 플랜을 갖다가 그 계획을 짜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금강산은 한국에서 가긴 좋은데 중국 사람들이 오기에는 너무 멀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동남쪽 끝에 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백두산이나 온천 같은 북한의 3대 관광지 중에서 금강산을 뺀 나머지 두 개는 중국 관광이 들어오기가 좋은데 금강산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도라든가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공항도 별로 없다. 공항도 이제 원산에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남측하고 연결하는 육로와 철도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원산 갈마지구도 연계하고 내금강 외금강 전부 다 해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그런 거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려면은 대한민국이 아마 주도해야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까지 그랜드 플랜을 다시 짜야 되겠다. 이런 그런 얘기고 결국에는 그 얘기는 유엔 제재가 풀리면서 시행이 될 수 있던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래 합의했던 대로 가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철거하고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철거부터 시작하자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 얘기는 원래 철거하기로 했던 거니까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엔 제재가 있지만 철거하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냐. 철거하고 플랜을 짜고 그리고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다. 그래서 지금 뭐 철거하자 그랬는데 그 얘기는 결국 개발이다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김현철 장관이 미국에 가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좀 노력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쭉 얘기는 뭐 미국과 한국의 그 방위비 분단 얘기 뭐 그런 얘기가 쭉 있는데 하여튼 이분은 조금 김종대 의원은 이제 정의당이니까 좀 진보 쪽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낙관적 관점에서 좀 봤다는 거죠. 그렇게 봤습니다. 자, 제가 채팅을 금지시켰는데 이 정치 얘기를 너무 하셔서 정치 얘기 너무 좋아하세요. 정치가 그렇게 중요한가? 정치로 그렇게 싸워야 되나?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 제가, 예.
다 한 민족인데 말이에요. 한 민족인데. 옛날엔 뭐 경상도 전라도 가지고 막 싸우고, 요즘은 또 이제 진보 보수 가지고 뭐 싸우고, 통일되고 나면 이제 남한과 북한 무지하게 싸울 것 같아. 통일되고 나면은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이제 동독 있잖아요. 동독 그 옛 동독 지역 이쪽 사람들이 극우가 됐다 그래요. 극우가 옛 동독 사람들이 되게 웃기죠, 그죠? 예. 옛 동독 사람들이 극우가 됐대요. 그래서 왜 동독이 극우가 됐을까? 극자도 아니고 극우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왔는데 소독의 기억 요거 참 읽어볼만 합니다. 소독의 기억. 우리가 이제 통일시대를 바라보면서 21편까지 돼 있는데 소독의 기억 같은 건 참 읽어볼만 해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결론,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 저의 결론은 일단 지수는 지금 좀 올라와가지고 또 뭐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수 있지만 전체로 볼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닥 국면은 탈출이다. 이렇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리 되면서 이제 개별주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개별주 상승세를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등락연환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 10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요. 오늘도 136%는 135%인데 상승 종목이 등락률이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개별주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개별주. 그래서 요 개별주의 흐름이 어제는 바이오가 강했죠. 오늘 조금 쉬었는데 바이오는 지금 이제 본격 살아나는 국면이에요. 바이오 살아나는 국면이다. 근데 이제 바이오에서 이제 예전 같은 그런 흐름, 조금 다른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흐름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주된 흐름은 이렇게 바이오의 주된 흐름 첫 번째 임상을 앞둔 종목들의 마지막 시세내기 요구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외국의 트렌드가 항암에서 치매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치매. 많은 소위 바이오 벤처들이 치매 쪽으로 막 가고 있다는 얘기죠. 치매 쪽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치매 쪽으로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만들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항암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지금 이중항체 쪽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하면은 쿠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입하면 쿠폰은 잘 모르겠는데요. 기존 회원들은 제가 쿠폰 나가는데 가입 쿠폰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좀 자랑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자랑을 좀 했었는데, 텔콘 RF 제약을 이제 어제 팔았다 그랬죠. 그저께 팔아가지고 18%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오스코텍 단타치까지 10.7% 수익이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종목을 제가 우리 방에서 바이오를 4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4종목을 들고 있고, 또 남북주는 물론 들고 있죠. 남북주에서 이제 탄력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이렇게 들고 있고요. 남북주는 탄력주와 대형주 이렇게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를 비롯한 장기 대박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하고 남북 탄력주와 남북주하고 카카오 장기 대박주. 그 다음에 이제 단타 종목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크게 분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좋아지니까 수익이 좋습니다. 시장이 좋아지니까 뭐 제가 뭐 잘한다라고 좀 자랑하기도 그렇고, 시장이 좋아지니까 수익이 잘 나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이제 좀 상당히 흐름들이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오늘 가입하는 조건들은 그렇습니다. 가입 조건들은 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조건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원래 2개월에 130인데 2개월에 66만 원으로 할인해 가지고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ARS는 현재 똑같은데 02 이제 밤에는 1599에 0700이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밤에 10시면 퇴근하니까 02 3490에 4484 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일로 전화하셔가지고 ARS입니다. 이건 ARS 84 ARS예요. ARS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ARS 02-3490-4484 1599나 0700 02-340-4484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창원 분위기가, 창원은 원래 정의당이 강세적이죠. 창원은 원래 정의당이잖아요. 정의당. 노동자들이 강하죠. 노동자. 네. 그 노동자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킬 분위기입니까? 그 노동자들 잘 안 해주면은 칠레처럼 그렇게 이제 폭동이 나는 거예요. 칠레처럼. 칠레가 사회 안전망이 좀 부실하잖아요. 사회 안전망이. 그러니까 뭐 그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옛날에 보면은 그 뭡니까 그 뭐 52시간 근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 최저임금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해요. 한미연합훈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좀 멍님 같은 분이 참 좋은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물어볼 게 뭔가 하는 것은 제 생각이 맞은지 틀린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멍님이 잘 질문하신 거예요.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말이에요. 미국과 한국의 관점은 예전에 이제 소위 그 대대적인 한미연합훈련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거 훈련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이제 한국에서 부정을 했죠. 한국에서 이거는 한미연합훈련을 볼 수 없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은 이제 통상적인 훈련이다. 통상적인 훈련. 군인이 훈련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담쟁이 의원님 말이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훈련이고, 뭐 무슨 소위 말하는 전략자산이라는 건 이제 핵무기가 되겠죠. 핵무기가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란 얘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그 한국 공군의 훈련. 또 미국도 이제 일부 훈련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같이 합동으로 이제 소규모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소규모 훈련.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북한이 뭐라 그런다면 그건 너무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거야 뭐 제품 새로 개발해가지고 그 시험하는 거지 뭐라 그럴 수 있겠냐. ICBM도 아니고 핵도 아니고. 우리도 이제 그런 규모로 이제 훈련하니까 글쎄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그냥 할 건 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뭐라 그런다고 계속 안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할 건 해야죠. 뭐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 방침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상회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상회담이 실제로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가. 아까 이제 우리 그 몇 사람들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 포럼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트럼프가 평양에 갈 그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미사일을 쏘거나, 공중연합훈련을 좀 하거나 이런 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아까 보니까 5조 6천억인가 달라고 그랬다 그러죠. 5조 6천억. 요 얘기 나왔는데, 원래는 1조 정도죠. 1조보다 조금 이상인가요? 1조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협상은 안 되는 거죠. 그죠? 협상은 안 되고, 협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군이 어느 정도 철수한다라고 나올 것 같아요. 미군 철수, 일부 철수.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한테는 북한은 좀 좋아할 부분이죠. 좋아할 부분.
북한과 중국이 좀 좋아할 부분이죠. 미군이 일부 철수한다면.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그 뭐 5조씩 돈을 못 주잖아요. 미쳤어요. 우리가 주게. 1조 주는 것도 좀 많은데 1조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일부 철수해라. 그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지금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한 5천 명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5천 명? 그죠? 5천 명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군 5천 명만 있어도 되지 뭐. 그죠? 토지 사용료도 받아야 되고. 그거는 아무리 그 우리가 우방이라 하더라도 또 돈 문제 또 다르잖아요. 따지긴 따져야죠. 그래서 사실은 5조씩 줄 바에야 이거 시간이 많이 넘어가네. 4조 가지고 우리가 1조만 주고 4조 가지고 이게 그 첨단 무기 사는 게 더 나아요. 미군이 한국에 있어가지고 뭐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아, 뭐 야당이 뭐 거품을 물든 간에 우리는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무기 사야지, 첨단 무기. 그래서 저는 그냥 1조만 내겠다. 1조만 낼 테니까 낼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나머지는 니네들이 철수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괌에 있잖아요. 괌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한 5천명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5천명. 28,000명인가 뭐 22,000명이 있다는데 그렇게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임금인데. 자, 뭐 제가 정치가까지 타치할 사람은 아니고 국가자 할 건 아니고 자, 아무튼 우리는 내일의 전략은 두 가지로 하자 이거예요. 바이오와 앤더 남북조.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오와 남북조 가지고 우리가 테마주로서 승부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시장은 좋다. 우리가 뭐 시장이 좋거나 말거나 올라가는 종목은 잘 잡으면 되는데 바이오 남북주가 지금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고요. 자, 오늘 밤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좋은 얘기 나온다면 내일 아침에 또 제가 쭉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도 이 야밤에 저도 방송 준비했지만 여러분들도 이 야밤에 들어오셔가지고 정치 얘기하시는 분만 빼고 여러가지 의견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큰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계산하시면서 박수 많이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갓나이 새끼들 빨리빨리 서명하자고. 네. 빨리빨리 서명해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요즘 바이오가 이제 본격 뜨는 것 같으니까 바이오도 좀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특히 치매주들, 이중항체 이런 것들 많이 관심 가지세요. 치매와 이중항체 지금 뜨는 바이오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이 이제 목요일, 모레가 금요일, 목금에도 좋은 수익들 내시기 바라겠고, 또 김정은한테 빨리 전화해가지고 빨리 항복하라 그러세요. 항복하라고. 핵탄두 빨리 반납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핵탄두 가지고 있어야 뭐 하겠어요. 쓸 데가 있나 그거? 그죠? 쓸 데 없는데 말이야, 자식들. 그냥